안녕하십니까. 투플러스TV 시작합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전국을 누비며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구를 갔다가 21일은 대전을 다녀왔는데요. 조만간 또 울산을 간다고 합니다. 오늘은 한동훈 장관의 이 바람,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의 지금까지 일으켰던 바람, 글쎄 바람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장관을 대비해서 어떤 바람이 일어날지, 그거에 대해서 또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 이주창 국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장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한동훈 장관 바람이 무섭습니다. 예. 네. 최근에 그 대구에 이어서 대전을 찾았는데요. 네. 뭐 연예인 뺨치는 인기를 누렸죠. 예. 뭐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사진 촬영 요청으로 대구에서는 기차 시간을 3시간이나 늦추면서 사진을 일일이 찍어줬고요. 예. 대전에서도 뭐 도착하자마자 현장에서 꽃다발 들고 뭐 나타나는 시민들도 있고 예. 또 사진 촬영 요구도 있고 뭐 예. 거의 뭐 연예인급 글쎄요.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여권에서는 총선 참여가 기정사실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예, 예. 그런데 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토크 콘서트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뭐 저는 뭐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인터넷 뭐 기사나 전원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에 보면 의외로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다. 큰 행사장이 아니고 조그만 행사장인데 거기도 다 안 차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제 눈으로 본 건 아닙니다만 그런 중론이 일반적입니다. 좀 대비돼요. 근데 뭐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 이준석 전 대표는 기본적으로 뭐 사람들을 동원하거나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도 결국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근데 모집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예. 며칠 만에 뭐 지금 뭐 6만 명 돌파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예, 예. 그러니까 뭐 현장에 사람들이 좀 덜 모였다 그래서 그 열기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는 좀 저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예, 예. 그 뭐 어차피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는 그런 뭐 정치의 미래 방향도 그렇게 동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 돈 안 드는 그런 뭐 정치 이런 쪽에 초점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예. 뭐 다른 시각이 예, 예.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뭐 제가 뭐 흠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소셜미디어나 댓글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은 그 이제 온라인 그 저기 회원 실명을 안 하고 막 그렇게 해도 다 된다고. 중복 등록을 해도 예. 그걸 걸리는 장치가 없다 뭐 글쎄 그런 건데요. 사실 그걸 뭐하러 뭐 중복 등록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몇 사람 설령 있다 해도 그건 뭐 대세도 아니고요. 뭐 저는 하여간 뭐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뭐 분명 잘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예, 예, 또 예. 그가 추구하는 그런 정치의 방향이나 이런 게 뭐 예. 그게 맞다면 뭐 굳이 예. 흠잡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전 대표의 뭐 브랜드라고 할까요? 그 평소 늘 주장하는 것이 세대 포이론이잖아요. 60, 70, 80대는 공고한 자유민주 계열의 이제 보수층, 공고한 지지층이 있고, 그래서 그 층을 토대로 한 축을 하고, 또 한 축은 2030의 새로운 그 지지층을 끌어들여서 세대를 포위하겠다. 그래, 40대, 50대를 포위해서 승리하겠다. 이런 건데, 그런데 최근에 어느 저 여론조사를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지역구인 노원병에서 현역인 김성환 그 민주당 의원에 비해 거의 갑절로 지지율이 좀 떨어져. 최근에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 출마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퍼졌었고요. 실제로 그 노원병에서 열심히 뛰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예, 뭐 거기에 지금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지역에서 뛰는 사람들은 거의 상주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매일매일 지역 유권자들을 만나고 해야 되는데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 지역구에는 머무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지금 전국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신당 만든다고 이제 그 돌아다니는 건데요. 뭐 토크 콘서트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정을 만들어서 다니는데 뭐 사실 이 전 대표는 노원병 출마를 접은 것 같아요. 이미 한참 전에. 예, 예. 그런 상태라는 걸 노원병 뭐 유권자들은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조사하면 당연히 낮게 나올 것 같아요. 뭐 아니 그렇다면은 대구에 나온다는 겁니까? 그럼?
뭐 현재로서는 만약에 예.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 국정 기조가 변해야 된다. 그리고 여당이 심기일전하도록 뭐 친윤 지도부 다 물러나고 새롭게 예. 바뀌어야 된다, 황골 탈퇴해야 된다. 뭐 이런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이루어져서 남게 된다면 그러면 여권이 상당히 좀 쇄신하는 분위기 때문에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거고요. 그때 뭐 예를 들어서 다시 조사하면 다를 수도 있어요. 그 대구에 출마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신당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17%, 일부 또 뭐 한 여론조사에서는 21% 신당 지지율이 그렇게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한 지역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하는 건 좀 이른 감이 있고요. 그건 좀 상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구는 지금 보수층의 핵심 지역인데 거기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힘에 반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대구에서 출마를 한다면 현 정부, 이 집권 세력과 척을 지는 건데 그럼 대구의 유권자들이 과연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을 찍을까요? 제가 한번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예.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천에 떨어지고 대구에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뭐 예를 들면 척 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지만 대구 시민들이 뽑아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 지금 아마도 이준석 대표가 생각하는 거는 홍준표 모델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구 유권자들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된다고 하면 그럼 민주당하고 손잡고 갈 사람이냐? 그렇게는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구에서 출마하면 승산이 있다 없다 그걸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그거는 유권자들이 좀 더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세대포 이론, 여당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현재 스코어로 보면 50대도 보수가 밀리는 상황이에요. 60대, 70대, 80대에서만 지금 뭐 유리한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20대와 30대 초반에 그런 젊은 층을 공략해서 그들이 여권을 밀지 않는다면 제가 보기엔 총선은 필패죠. 60세 이상의 표만 가지고 총선을 승리한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대 포이론이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다. 그게 지금 문제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아까 홍준표 이 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와의 이 비슷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점 두 가지 있다고 봐요. 일단은 홍준표 전 대표는 보수의 가치에 대한 어떤 회의라고 할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아주 공고하게 이 유권자들한테 다짐을 받았거든. 나는 국힘 특히 정통적인 보수의 가치를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는 약간 좀 회의적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홍준표 그때는 전 대표였죠. 지금 시장은 야당, 그러니까 이 정치적 정적에 대한 이 공격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계속 이 공격을 하고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는 걸 거의 못 봤어요. 그런 측면에서 대구 시민이 홍준표 시장과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이 제 생각에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민주당 입당할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보수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도 아니죠.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이고, 그리고 하버드 나온 사람이 보수의 가치가 뭔지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 보수의 가치라는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다만 지금의 문제는 여권이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접근법이 다르고 이제 좀 핍박을 받은 이런 감정적인 요소가 좀 작용을 해서 이제 그런 걸로 나타나는 거고요. 사실은 저는 홍준표 시장도 사실은 대구에서 공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 이준석 전 대표 얘기는 그 정도로 하시고 나중에 또 이제 얘기를 하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인기가 치솟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최근 들어서 지금 계속 치솟고 있거든요. 전효옥 전 의원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신상이다. 뭐 신상품이다. 뭔가 좀 새롭지 않느냐. 참신하다. 뭐 이게 이제 좀 어필하는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뭐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국민의 엄청난 불신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국민 불신으로 따지면 지금 국회의원들 다 짐 싸서 집에 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정치 불신이 깊은 상태에서 뭐 나름 정의를 지키는 뭐 사도 비슷한 이런 모습으로 딱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뭐 한 장관의 행보를 보면 뭐 특별히 실수하거나 헛발질하는 그런 것도 없고요. 자기 길을 따박따박 잘 걸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제 특히 야당의 공격을 그렇게 잘 방어하고 저 역공을 펴는 사람이 이제까지 있었습니까? 1대100으로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금 보수층에 상당히 어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야당의 공격 포인트를 잘 찾아서 아주 적확하게 반격을 하는 그런 능력에서 뛰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수층 지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 국민들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너무 무기력하고 좀 안일한, 그러니까 수비하는 데 급급한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한동훈 장관은 적극적으로 국민과 이제 소통하려고 하고,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좀 신선하다, 신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 개각 명단에는 뭐 안 올라온 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뭐 법무장관을 좀 더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선대위원장으로 오는 건, 총선에 입후보하는 건 기정사실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건 시점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개각이 11월 말이 유력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빠진다는 거잖아요. 어차피 1월 10일이면 물러나야 됩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그건 상당히 좀 전략적인 측면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요. 예. 그 전략적인 고려는 장관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을 좀 더 누리겠다. 아니,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정치 참여 선언을 하는 순간 이제 정치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정치인이 되면 어찌됐건 이제 그런 참신성, 뭐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신상 이런 게 좀 약간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자유롭지도 않고요. 지금은 이제 법무장관으로서 법무장관의 행보를 하는 거잖아요. 행보를 통해서 인기를 누리고 있는 거고 국민에게 다가서서 그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고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한 장관이 그 연말까지 그런 행보를 더 하는 게 여권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이런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결론적으로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치솟으면 이준석 전 대표의 인기는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저는 그 여당이 선거에서 이기려면 결국은 이준석이 요구하는 그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져서 이준석이 청년층을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고 한동훈이 그 신상으로서 그 참신성을 내세워서 보수를 결집하고 중도를 공략하는 두 사람이 힘을 합하는 것이 필승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그 상반된 개념으로 뭐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갈라지는 순간 그 여권은 어려워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국장님은 이준석 전 대표의 2030에서 한 소구력이 아직도 있다 이렇게 아직은 보시는 있다고 봅니다. 아직은 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동훈 법무장관의 인기가 치솟는데 반해 이준석 전 대표의 토크 콘서트가 예상외로 큰 반향을, 언론의 이 관심을 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총선까지 한동훈 변수, 그 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의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정말 관심 사항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